그런 식으로 오브젝트 디텍션하는 게 이제 RCN입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주어지면은 박스 후보들을 막 골라요. 후보를 고르는 방법이 이제 셀렉티브 서치라고 기존에 있는 방법 없습니다. 간단하게는 그냥 뭔가 물건이 있을 만한 자리에 박스를 치겠죠. 후보들을 고른 다음에 각 후보별로 이 CNN을 한 번씩 돌려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러면 이제 얘가 박스 위치는 또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사람이라 그러면 아, 이 자리에 사람이 있구나라고 판별을 하겠죠. 그럼 이제 무수히 많은 후보가 있을 텐데 실제로 2000개쯤 씁니다. 사진 한 장당 후보. 그 말은 사진 한 장당 2000번의 CNN을 돌려요. 수행시간 면에서는 저거는 실시간에 안 되고 서버에서도 시간 많이 먹을 거 뻔하고요. 근데 일단은 정확도 면에서는 상당히 정확해요.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들을 가뿐하게 이기고 큰 차이로 이기고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RCNN이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Fast RCNN, 우리가 할 거는 요거의 비교급 Faster RCNN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Fast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Fast RCNN은 뭐냐면은 좀 전에 보신 RCNN이 사진이 지워지면은 그 사각형 후보별로 CNN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알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횟수가 너무나 많아요. 2000번쯤 돼서 이 시간이 거의 다 먹어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Fast RCNN은 사진이 지워지면은 뉴럴 네트워크는 딱 한 번만 돌려요. 딱 한 번 돌려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 돌려가지고 딱 한 번 돌려서 그 안에 있는 게 모자를 딱 바로 구하는 게 아니고 뉴럴 네트워크가 여러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의 결과를 가지고 거기다가 그 박스 위치를 등장을 시켜요. 보통 이제 이 결과를 이제 피처라고 하죠. 흔히. 원래 로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피처를 끄집어낸 다음에 그 피처에다가 박스를 입혀요. 왜 입힐 수 있느냐? 요 모양이 크기만 바뀌었지 그대로 유지가 돼서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운데 있는 박스면은 박스 크기만 스케일 다운해서 여기다 박스를 놔두면 되고요. 귀퉁이에 있는 박스면 크기만 스케일 다운해서 여기다 매핑 시키면 돼요. 아주 쉬운 리니어 매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위치에 있는 요 피처 가지고서 좀 전에 얘기했던 정답 박스가 이걸 거고 그 안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해요. 가장 큰 차이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딱 한 번만 수행한다는 거죠. 컨볼루션 레이어를 정확하게. 여기서는 2000번. 그래서 수행 시간 보면 이제 엄청나게 줄어요. 이게 나오나? 아, 요것도 좀 보죠. RCNN 대비 Fast RCNN은 이제 이렇게 50초 걸리는 게 2초로 확 줄어요. 물론 이제 왜 이게 2000번 하는 걸 한 번 하니까 거의 못해도 한 100분의 1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왜 20분의 1이냐? 결국 또 다른 수행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걔를 줄이는 게 Faster RCN입니다. 그래서 일단 Fast의 의미는 여러 번 수행 안 하고 한 번만 수행한다는 의미고요. Faster는 이미 이제 그 문제점이 사실은 등장했었는데 박스를 구하는 이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 좀 전에 그 데이터 기준으로 한 2초쯤 걸리는 작업. 그래서 Faster에서는 그 박스 구하는 것을 2초 안 걸리고 엄청 빨리 구하는 방법으로 수행 시간을 편성하시게. 그래서 그럼 박스를 어떻게 구하냐? 그것만 대충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 ROI 풀링 이런 건 와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요. 즉, 좀 전에 사진이 주어지면은 일단 컨버전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피처를 구한다고 그랬죠. 그 피처 상에서 혹시 요즘에 물건이 있을까 하고 박스의 후보들을 찾아내는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요. 리전 프로포잘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그래서 리전 프로포잘은 박스 후보예요. 리전이 박스고요. 프로포잘이 이제 캔디디시니까 박스 후보. 박스 후보를 정하는 걸 여기서 해요. 그럼 아까는 어디서 했냐면은 인풋 이미지 가지고서 셀렉티브 서치라는 방법을 했고요. 그게 2초 좀 걸렸는데 요걸로 하면은 훨씬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그래서 얘가 후보를 정하면은 그 다음 거는 아까 Fast RCN이랑 똑같이 동작해요. 후보 가지고서 동작하는 건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세 개가 어떤 차이인지 대충 감이 오나요? 왜냐면은 우리가 뭔가 인베드 시스템에서 최적화를 한다 그럴 때 코드 주세요. 코드 최적화해 볼게요. 그건 최적화의 전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코드의 알고리즘은 뭐지?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서 최적화하는 포인트로 들어가면 훨씬 최적화를 잘할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알고리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면 좋습니다. 일단 나중에 최적화의 가능성을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 좀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는 예제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사진이에요. 사진. 여기 어떤 물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쪽만 보면은 뭐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키워서 봅니다. 조금 더 키워서 봐요. 보면은 이제 힌트를 주자면 여기 이제 비행기의 몸체 윗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 파란색의 하늘이 있고요. 몸체 윗부분이고 여기 이제 엔진 기둥이 조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사람은 이게 비행기인 것 같고 한 이쯤 있겠네? 라고 박스 영역을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게 아까 RPN이라는 녀석이 박스 영역을 예상하는 거예요. 박스 후보를 찾는 거예요. 정답을 바로 찍을 수도 있지만 이거 후보라고 일단 생각해요. 이쯤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죠. 우리가 대충.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요쯤에 해당하는, 아까 보면은 컨볼루션 레이어의 결과인 피처 가지고서 동작한다고 그랬죠. 그 피처에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을 우리는 따냅니다. 이제부터. 요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을 따낼 거예요. 따낸 다음에 그거를 조금 약간 이제 트랜스폼 시키는데요. 그 이유는 심플한 게 여기 보면 박스가 정말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크기의 박스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요 정보 가지고서 내가 이 박스 안에 뭐가 있다? 실제로 이런 박스를 주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더 정확한 박스를 우리가 프리딕션 할 거거든요. 지금 현재 노란 박스는 후보일 뿐이에요. 정확한 박스를 프리딕션 하기 위해서 결국 뒤에 네트워크를 조그마한 걸 넣치는데 걔는 입력 데이터 크기가 바뀌면은 트레이닝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입력 데이터는 항상 일정한 크기로 두르는 걸 원하고요. 근데 박스 모양은, 후보 모양은 항상 변하고, 그래서 그 박스를 일정한 크기로 데이터를 트랜스폼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ROI 풀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좀 눈에 보이기 쉽게 이미지에 있는 거 가지고 했지만, 다시 얘기하면 컨볼루션 레이어의 결과인 피처 가지고서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3차원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쭉 거치면은 대략 256개의 2차원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영역, 이 부분이 2차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3차원 데이터예요. 걔를 찌그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찌그러뜨리는 방법도 엄청 간단해요. 맥시멈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영역별로 스케일링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전에 봤듯이 이런 사각형 이걸 거다라고 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는 비행기가 있을 거다라고 프레딕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충 설명을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궁금증이 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데 이 레이어에는 어떤 레이어를 쓰느냐. 이제 우리가 쓰는 예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GF라는 알렉스넷이라고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알렉스넷이랑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를 씁니다. 컨볼루션 레이어 5개짜리를 쓰고요. 이게 원래 GF는 끄트머리가 13x13으로 되게 작아요. 그런데 실제로 13x13 되는 스페셜 디멘션을 가진 거 가지고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픽셀은 이제 1000x600을 쓸 거거든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근데 걔가 13x13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내가 정확하게 박스 위치를 되게 작은 데이터 가지고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중에도 보겠지만 40x60쯤 되는 피처 가지고서 이제 다룰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걸 쓰고요. ROI 풀링이 왜 필요한지는 말씀을 드렸죠. 박스는 진짜 다양한데 그 뒤에 있는 정확하게 그 박스의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는 부분이랑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예측하는 그 부분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입력을 요구하니까 그 일정한 크기를 바꿔